차유진은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내려 세영 F&B 본사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27층 유리 건물이 서울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부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분식집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던 대학 시절부터 토익 900점을 넘기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부하던 취업준비생 시절까지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연수원 로비는 새내기들의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들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어색하게 서 있었죠. 유진은 가슴에 명찰을 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차유진, 마케팅 기획팀 드디어 꿈에 그리던 그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죠. 과연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신입사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인사팀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수 프로그램 설명이 시작됐죠. 2주일간의 빡빡한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기업 문화 교육, 업무 프로세스 학습, 그리고 조별 과제까지 만만치 않은 스케줄이었습니다. 조 편성이 발표됐습니다. 유진은 사조로 배정받았죠. 같은 조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둘러보니 모두 반듯하고 똑똑해 보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남자가 유독 눈에 띄었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데 정장 핏이 완벽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말수가 적어 보였습니다. 명찰을 보니 윤태진 마케팅 전략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케팅 전략팀이라니 꽤 중요한 부서네요. 유진이 호기심을 느끼며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유진입니다. 같은 조네요. 태진은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깊고 차분했죠.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윤태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첫인상은 다소 차갑게 느껴졌지만 뭔가 신뢰감이 있어 보였죠. 다른 조원들은 활발하게 떠들며 친해지고 있었는데 태진만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배부된 자료를 꼼꼼히 읽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세영그룹의 역사와 비전에 대한 내용이었죠. 강사가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동안 유진은 슬쩍 태진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강의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죠. 가끔 메모도 하고 중요한 부분에는 밑줄도 그었습니다. 진지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조원들이 함께 식당으로 향했는데 태진은 혼자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는 것 같았죠. 저기 윤태진 씨, 왜 항상 혼자 있을까? 성격이 내성적인가 보네. 아니면 원래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다른 조원들이 수군거렸지만 유진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성적이라기보다는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죠. 마치 자신을 드러내길 꺼리는 듯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조별 과제가 발표됐습니다. 신제품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었죠. 발표는 사흘 후였고 그때까지 완벽한 기획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자, 그럼 역할 분담을 해볼까요? 조장이 된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유진은 시장 조사와 타겟 분석을 맡았고 태진은 전략 기획을 담당하게 됐죠. 각자 맡은 부분을 정하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태진이 작업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틀을 잡고 세부 내용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방식이었죠. 글씨체도 반듯하고 아이디어 정리도 논리적이었습니다. 이 사람 보통이 아니구나 유진은 감탄했습니다. 연수 둘째 날 본격적인 과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오전에는 시장 조사 방법론에 대한 강의가 있었고 오후부터는 조별로 자율 작업 시간이었죠. 유진은 타겟 고객 분석에 몰두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고 통계청 데이터도 뒤져가며 꼼꼼히 조사했죠. 태진은 옆에서 묵묵히 전략기획안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유진이 질문을 하면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답변해줬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20대와 30대의 구매 패턴이 확실히 다른 것 같은데요. 태진은 유진이 정리한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또박또박 설명했죠. 맞습니다. 타겟 고객층을 좀 더 세분화해야 할 것 같아요. 연령대별로 접근 방식을 달리하면 어떨까요? 20대는 SNS 마케팅 위주로, 30대는 실용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요. 그의 분석력이 예상보다 뛰어났습니다. 단순히 이론만 아는 게 아니라 실무적인 감각도 있어 보였죠. 유진은 점점 태진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저녁이 됐지만 과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조원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지만 유진과 태진은 강의실에 남았습니다.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좀 늦을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유진이 태진에게 물었습니다.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마저 끝내고 싶습니다. 내일 중간 점검이 있잖아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은 묵묵히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의실은 점점 조용해졌죠. 다른 조들도 모두 마무리하고 떠났고 건물 전체가 한적해졌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자 배가 고파졌습니다. 유진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죠. 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뭐 사올까요? 아,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태진은 이미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삼각김밥과 음료수를 들고 돌아왔죠. 드세요. 배고프면 집중 안 돼요. 고마워요. 간단히 요기를 하고 다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강의실이 너무 조용해서 집중하기 어려웠죠.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음악 틀어도 될까요? 너무 조용해서요. 태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유진은 스마트폰에서 잔잔한 팝송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둘로 나누어 하나는 자신이, 하나는 태진에게 건넸죠. 괜찮으시죠? 태진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이어폰을 공유한다는 게 조금 어색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금세 받아들였습니다. 네, 좋네요. 같은 음악을 들으며 작업하니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가끔 좋은 멜로디가 나올 때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짓기도 했죠.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 편안할까? 밤 10시가 넘어서자 태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 그래프 색깔 좀 바꿔보시겠어요? 파란색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정말요? 한번 해볼게요. 유진이 노트북 화면을 조작하자 그래프가 훨씬 깔끔해졌습니다. 태진의 조언이 정확했죠. 유진이 고개를 돌려 고마워하려는 순간 태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보니 그의 눈이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진지하면서도 다정한 눈빛이었죠. 순간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죠. 저 거의 다 끝나가네요. 유진이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태진도 자연스럽게 화면을 보며 대답했죠. 네, 내일 발표 준비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지친 얼굴로 책상을 정리했죠. 하지만 뿌듯함도 느껴졌습니다. 정말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았거든요. 수고 많으셨어요. 유진 씨도요 덕분에 좋은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태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연수 첫날 봤던 차가운 인상과는 전혀 달랐죠. 유진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연수원 문을 나서며 유진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설렌다 하지만 연수 끝나면 다 잊히겠지? 그날 밤 유진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태진의 낮은 목소리와
진지한 표정이 자꾸 떠올랐죠. 이런 감정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진짜 마음인지 헷갈렸습니다. 연수는 2주일만 더 남아 있었고 본사 배치 후에는 다른 팀이니 함께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죠. 연수 셋째 날 중간 발표가 있었습니다. 각 조가 준비한 기획안을 강사진 앞에서 설명하는 시간이었죠. 유진과 태진이 속한 4조가 첫 번째 발표자였습니다. 긴장되네요. 유진이 발표실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태진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죠.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어젯밤 정말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그의 말에 유진은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발표가 시작됐죠. 조장인 김민수가 전체적인 계율을 설명하고 유진이 시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차분히 설명했죠. 타겟 고객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그룹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유진의 발표에 강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료가 체계적이고 분석이 깊이 있어 보였거든요. 이어서 태진이 전략 기획안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발표한 타겟 분석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겠습니다. 태진의 발표는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전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죠. 강사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강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기획안이네요. 특히 시장 분석과 전략 기획의 연결이 완벽합니다. 실무진 수준의 완성도예요. 다른 강사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이런 수준의 기획안을 신입사원이 만들다니 놀랍습니다. 두 분 모두 본사에서도 좋은 성과 내실 것 같네요. 발표가 끝나고 조원들이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은 복잡했죠. 발표는 성공적이었지만 이제 연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아쉬웠습니다. 점심시간에 태진과 단둘이 식당에 앉았습니다. 다른 조원들은 다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오늘 발표 정말 잘했어요. 유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태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유진 씨 덕분이에요. 시장 분석이 정말 훌륭했어요. 아니에요. 태진 씨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서로를 칭찬하며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유진은 아쉬운 마음이 들었죠.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에요. 오후에는 개인별 업무 적성 검사가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방에서 검사를 받느라 태진과 따로 시간을 보냈죠. 검사가 끝나고 나와 보니 태진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사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태진 씨는요? 저도 비슷했어요. 함께 연수원 로비로 향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진이 평소보다 말이 많았죠. 연수가 끝나가서 그런지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연수 끝나면 뭐 하고 싶으세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태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일단 쉬고 싶어요. 그동안 정말 바빴거든요. 저도요 취업 준비하느라 몇 달 동안 제대로 쉰 적이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여기까지 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니까요. 연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최종 발표 준비로 바빴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컸죠. 유진은 태진과 보내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연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최종 발표와 수료식이 예정되어 있었죠. 유진은 일찍 일어나 연수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죠. 연수원에 도착하니 태진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어요. 그도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조금 다른 분위기였죠. 일찍 오셨네요. 네, 마지막 점검을 하고 싶어서요. 두 사람은 함께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죠. 2주일 동안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최종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다른 조들의 발표도 모두 수준이 높았어요. 하지만 유진과 태진이 속한 사조의 발표는 특별했습니다. 실무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였죠. 정말 훌륭한 기획안입니다. 이 정도면 실제로 실행해도 좋을 만한 수준이네요.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결과 발표에서 사조가 1등을 차지했죠. 조원들이 기뻐하며 서로 포옹했습니다. 수료식이 시작됐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해서 축사를 했죠. 여러분은 이제 세영그룹의 일원입니다. 앞으로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이에요.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유진은 드디어 꿈을 이뤘다는 실감이 났죠.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컸습니다. 태진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수료증을 받은 후 본사 배치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진은 마케팅 기획팀, 태진은 마케팅 전략팀으로 배정됐죠. 같은 마케팅 부문이지만 다른 팀이었습니다. 같은 층은 아니지만 가까운 거리네요. 유진이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태진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본사에서 뵐 수 있겠네요. 하지만 태진의 대답은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죠. 유진은 혹시 자신이 너무 적극적이었나 싶어 불안해졌습니다. 연수원을 떠나는 길에 태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2주일 동안 정말 수고하셨어요. 저도요, 태진 씨 덕분에 좋은 결과 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아쉬웠습니다. 이게 끝인가? 연수 때 느꼈던 그 특별한 감정들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본사 첫 출근 날이 다가왔습니다. 유진은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죠. 새로운 환경, 새로운 동료들, 그리고 태진과의 재회까지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유진은 일찍 도착해서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마케팅 기획팀은 생각보다 바쁜 분위기였죠.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유진을 불러 업무를 설명해 줬습니다. 신입사원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바로 실무에 투입될 거예요. 각오하세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태진을 만났습니다. 유진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태진의 반응은 차가웠죠. 안녕하세요, 태진 씨. 네, 안녕하세요. 형식적인 인사만 주고받고 태진은 다른 자리로 갔습니다. 유진은 당황했죠. 분명 연수 때는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걸까? 입사 한 달이 지나면서 유진은 업무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마케팅 기획팀의 일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복잡했죠. 신제품 출시 계획부터 기존 제품의 브랜딩 전략까지 모든 것을 다뤄야 했습니다. 하지만 태진과의 관계는 여전히 애매했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쳐도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고 지나갔죠. 연수 때의 그 친밀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동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연수 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모여 근황을 나누는 자리였죠. 모두들 각자 맡은 업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회사 생활 어때? 적응 잘 되고 있어? 아직은 배울 게 많아서 바빠. 그런데 재미있어.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죠. 야, 너희 윤태진 알지? 그 사람 회장 아들이래.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놀란 표정이었죠. 에이, 설마 그럼 왜 신입사원으로 들어와? 위장 입사라던데 후계자 수업 받는 거 아닐까? 진짜라면 대박이네. 우리가 회장 아들이랑 같이 연수받은 거야? 유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 아들이라고? 그럼 연수 때 나와 함께 밤샘하며 과제 준비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뭐였던 걸까? 갑자기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유진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일까? 아니면 그냥 소문일까? 하지만 태진의 행동들을 돌이켜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죠. 왜 항상 조심스러워 했는지, 왜 자신에 대해 말하기를 꺼렸는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날 유진은 태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정말 회장 아들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슬쩍 따라가 보니 태진이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는 걸 봤습니다. 일반 직원은 탈 수 없는 엘리베이터였죠. 의심은 확신이 됐습니다. 오후에 용기를 내어 선배에게 물어봤죠. 선배, 혹시 윤태진이라고 아세요? 아, 마케팅 전략팀 신입? 왜? 그냥 궁금해서요. 선배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회장 아들이야. 공공연한 비밀이지 위장 입사해서 현장 경험 쌓는 거라고 들었어. 유진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말이었구나.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이. 그날 오후 유진은 우연히 회장실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던 찰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회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태진아, 어떠냐? 현장에서 일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앞으로 그룹을 이끌 사람이란 걸 잊지 마라. 네, 회장님. 아니다. 아빠라고 해. 내 아버지. 유진은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이었구나. 윤태진은 정말 세영그룹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던 건가?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댔습니다. 연수 때 함께 밤샘하며 과제를 준비했던 그 순간들, 이어폰을 나눠 끼며 음악을 들었던 그 시간들, 모든 게 다시 생각났죠. 그때 태진의 조심스러운 모습도 자신에 대해 말하기를 꺼렸던 것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과 혼란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태진을 좋아했던 마음이 진짜였던 만큼 더 힘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였던 걸까? 그냥 재미삼아 함께 놀아준 건가? 다음 날부터 유진은 태진을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먼저 다른 길로 돌아갔죠. 점심시간에도 다른 시간에 식당에 갔습니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이상 언젠가는 마주쳐야 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복사실에서 마주쳤을 때 태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유진 씨, 요즘 피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쌓여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죠. 회장 아들이시잖아요. 그걸 왜 말 안 하셨어요? 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들킬 줄 알았지만 막상 직접 듣게 되니 당황스러웠죠. 그게 연수 때 그 모든 순간들이 뭐였어요? 저는 진심이었는데 태진 씨한테는 그냥 재미였던 건가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진이 급히 설명했죠.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당신한테는 그냥 나로 보이고 싶었어요. 태진의 목소리도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냥 나로 보이고 싶었다고요? 그런 식으로 속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속인 게 아니에요. 정말로. 됐어요. 이제 알겠으니까 그만해요. 유진은 돌아서서 복사실을 나갔습니다. 태진이 뒤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태진의 고백을 들은 후 며칠간 유진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명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여전히 배신감을 지울 수 없었죠. 무엇보다 사무실에서 도는 소문들이 더 큰 상처였습니다. 차유진 씨, 회장 아들이랑 친했다며? 연수 때 같은 조였다고 들었는데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아무래도 좀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둘이 가까워졌다가 지금은 피하고 있다잖아.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유진의 귀에 들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뭔가 부정한 일을 한 것처럼 느껴졌죠.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유진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선배 이서현 대리가 유진을 별도로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진아, 요즘 너 때문에
말이 많네. 조심해야 할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 아들이랑 엮이면 좋을 게 없어. 너 능력으로 여기 들어온 거잖아. 괜히 오해받지 마.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래도 조심해. 회사 생활이 어떤 건지 알지? 선배의 충고는 선이었지만 유진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됐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그런 식으로 볼까? 자신은 정말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건데. 그날 밤 유진은 프로젝트 자료를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보여줘야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회장 아들과 연결된 게 아니라 오직 실력으로만 인정받아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부터 유진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일찍 출근해서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퇴근 후에도 남아서 기획안을 다듬었죠. 주말에도 출근해서 경쟁사 분석에 몰두했습니다. 팀장이 유진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유진 씨, 요즘 정말 열심히 하네요.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진의 노력은 곧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신제품 마케팅 기획안이 임원진의 호평을 받았죠. 창의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아이디어들이 돋보였습니다. 태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유진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자니 더 큰 오해를 살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거리를 두자니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야근을 하던 중 태진은 복사실에서 유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유진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지쳐 있었죠. 엄마, 나 괜찮아.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래. 아니야. 힘든 거 아니야, 정말로. 하지만 유진의 목소리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내가 미운 건 그 사람이 회장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그걸 안 뒤에도 여전히 좋아하고 있다는 거야. 태진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직 자신에게 마음이 있다는 뜻일까? 하지만 함부로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유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회사에서 큰 발표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된다는 소식이었죠. 신제품 런칭을 위한 통합 마케팅 전략 기획이었습니다. 마케팅 기획팀과 전략팀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팀장이 전체 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일입니다. 성공하면 우리 회사가 업계 선두로 올라설 수 있어요. 최고의 결과물을 내주세요. 유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태진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정한 실력을 인정받고 싶었죠. 프로젝트 팀 구성이 발표됐습니다. 각 팀에서 최고의 인재들이 선발됐죠. 유진과 태진 모두 프로젝트 팀에 포함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한 팀이 된 것이었죠. 첫 회의 날 유진과 태진은 어색하게 같은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몇 주 만에 가까이서 보는 거였죠.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지만 가끔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신제품 런칭을 위한 통합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였죠. 시장 조사부터 브랜딩, 광고 전략, 유통 채널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대규모 기획이었습니다. 유진은 타겟 고객 분석과 감성 마케팅 전략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태진은 시장 진입 전략과 경쟁사 대응 방안을 맡았죠. 어쩔 수 없이 협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최소한의 업무적 대화만 나눴습니다. 이메일로 자료를 주고받고 회의에서도 필요한 말만 했죠. 하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점점 자연스럽게 소통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 데이터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진이 태진에게 물었습니다. 업무적인 질문이었지만 예전보다는 자연스러웠죠. 맞습니다. 여기에 추가 조사 결과를 넣으면 어떨까요? 태진도 정중하게 답변했습니다. 둘 다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프로젝트에 집중하려 노력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협업은 더욱 원활해졌습니다. 유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태진의 체계적 분석이 서로를 보완하며 시너지를 만들어냈죠. 마치 연수 때처럼 호흡이 맞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중간 보고를 앞두고 두 사람은 늦게까지 남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모두 집에 돌아갔고 사무실에는 유진과 태진만 남았죠. 이 그래프 색깔 좀 바꿔볼까요? 유진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태진이 옆에서 조언했죠. 파란색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순간 연수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대화였죠. 두 사람 모두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정적이 흘렀죠. 그때도 이랬었네요. 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진도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랬죠.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의 벽이 조금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좀 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됐죠. 중간 보고 날이 왔습니다. 임원진 앞에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유진이 먼저 타겟 분석 결과를 발표했죠. 신제품의 핵심 타겟은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한 결과 유진의 발표는 설득력 있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하면서도 감성적 어필까지 고려한 전략이었죠. 임원들이 감탄하며 들었습니다. 이어서 태진이 시장 진입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경쟁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화 포인트를 도출했습니다. 태진의 분석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복잡한 시장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설명했죠. 두 분의 기획안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네요. 한 임원이 칭찬했습니다. 다른 임원도 동의했죠. 이 정도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종 발표가 기대되네요. 중간 보고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유진과 태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죠.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마지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경쟁사에서 비슷한 제품을 먼저 출시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었죠. 전체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팀원들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유진과 태진은 침착했죠. 우리 제품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더 강화하면 됩니다. 태진이 말했습니다. 유진도 동의했죠. 맞아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후발주자의 장점을 살리는 거죠.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새로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죠. 예전에 그 호흡이 완전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최종 발표 날이 밝았습니다. 유진과 태진은 완벽하게 준비된 자료를 들고 대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진이 참석한 자리였죠. 정말 떨리네요.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진이 옆에서 조용히 대답했죠.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알잖아요.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유진이 먼저 전체적인 컨셉과 타겟 분석을 설명했습니다. 감성적이면서도 논리적인 접근이 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이어서 태진이 구체적인 시장 진입 전략과 예상 효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적 사고가 돋보였죠. 두 사람의 발표는 완벽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질의응답에서도 막힘없이 대답했죠. 정말 훌륭한 기획안입니다.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장이 직접 승인했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죠. 석 달 후 프로젝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신제품 런칭이 대성공을 거뒀죠. 매출은 예상치의 150%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성공의 1등 공신은 차유진 주임과 윤태진 대리입니다. 유진은 주임으로 조기 승진했고 태진은 대리로 진급했습니다. 회사 전체가 두 사람의 능력을 인정했죠. 어느 금요일 저녁 회장이 유진과 태진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두 분의 성과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회장이 태진을 보며 말을 이어갔죠. 태진아, 말없이 여기까지 온 거 아빠는 다 알고 있었다. 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노력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내가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는 걸 보니 자랑스럽다. 그리고 유진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유진 씨, 당신 같은 직원이라면 누구라도 인정할 거요. 회장의 말에 유진은 감격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순수하게 인정받은 기분이었죠. 앞으로도 두 분이 함께 회사를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회장실을 나온 후 유진과 태진은 엘리베이터에 나란히 탔습니다. 하루 종일의 피로가 밀려왔지만 마음은 홀가분했죠. 이제 널 회장 아들로 보는 사람은 없을걸? 유진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진이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 나는 너의 뭐로 남을까? 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의 진짜 파트너.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저녁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죠. 유진과 태진은 나란히 걸으며 회사를 나섰습니다. 내일 주말인데 뭐해요?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요. 그럼 같이 영화나 볼까요? 동료로서 말고. 유진이 살짝 얼굴을 빨갛게 하며 말했습니다. 태진도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좋습니다. 연인으로서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동반자가 됐죠. 업무에서도 사랑에서도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세영 F&B 건물을 배경으로 두 사람의 실루엣이 석양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